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베이스 메이크업은 필수 요소고요. 색조 메이크업, 선택의 영역이죠. 무결점하고 완벽한 베이스. 실력? 아니요. Nope. 좋은 걸 쓰시면 돼요. 베이스 메이크업입니다. 네, 베이스 메이크업이요. 그야말로 영원한 난제예요. 여자들에게 베이스를 정복하는 날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눈화장을 화려하게 할 줄 모르고 막 컨투어링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정복한 자는 이미 마스터 레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이크업의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양대 산맥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베이스 메이크업이고요. 나머지는 컬러 메이크업이죠. 그러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은 필수 요소고요. 색조 메이크업, 컬러 메이크업은 선택의 영역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누구도 결점 없는 피부를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피부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대로,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안 좋은 사람대로 베이스 메이크업이 각기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베이스 메이크업은요, 표현하자면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도착지는 한 곳이에요. 근데 출발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도 달라요. 다 누구는 걸어가고, 누구는 뛰어가고, 뭐 누구는 자전거 타고 가고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말한 게 뭐 누군가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쓰고, 누군가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쓰고, 아니면 누군가는 그냥 비비크림만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또 옵션이 있죠. 그 후로 페이스 파우더를 눌러주느냐, 루스 파우더로 눌러주느냐, 프레스트 파우더를 쓰느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옵션과 조합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건 도달할 곳은 한 군데라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베이스 핏가 정해져 있는 거죠. 물론 예를 들어 뭐 클린걸 메이크업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어떤 베이스 메이크업도 피부가 나빠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는 거죠. 한마디로 피부 좋아 보이게 화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쉬운 말을 아주 어렵게 하고 있네요, 제가.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무결점하고 완벽한 베이스.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 역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 곳도 정해져 있고요. 탈 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단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베이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여러 가지 형태의 파운데이션이 있죠. 리퀴드 파운데이션, 쿠션 파운데이션, 뭐 컴팩트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대체하는 것들, 뭐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비비크림,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결점을 보완하는 코렉팅과 컨실러, 요것도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걸 고정시켜주는 파우더. 내가 거길 가기 위해서 탈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서 아주 성능 좋은, 최대한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완벽한 베이스를 도달하기 위한 시트키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퀄리티로 나눠보자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아닌 척 기만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만듦새가 떨어지는 저가 제품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뭐 여러 가지 임상과 새로운 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간 값비싼 베이스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출발선이 동일하다고 치자고요. 뭐 비슷한 피부야. 얘로는 걸어가는 거고요. 얘로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얘는 걸어간대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어렵죠. 쉽지 않죠. 오래 걸리죠. 힘들죠. 아프죠. 막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는 쉽죠. 아주 쉬워요. 그냥 비행기 탔다가 내리면 부산이래요. 뭐 이런 느낌? 이거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손재주가 없고 화장을 잘 할 줄 모르고 영 잘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없다. 여러분, 아이템으로 승부하 실력? 아니요. 좋은 걸 쓰시면 돼요. 실력을 뛰어넘는 좋은 걸 쓰시면 빠르게 해결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20대 초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그때 화장 어떻게 배웠나요? 막 엄마 화장대 가서 뭐 꺼보고 언니 거 막 몰래 훔쳐다가서 막 발라보고 막 10대 때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그래요. 아이라인 처음에 어디다 그리는지 몰라서 막 손수 위에도 그려다보고 아래도 그려다보고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화장을 하면서 실력이 늡니다. 자, 근데 지금 당신이 40살이고
이제 좀 화장을 해보려고 그러고 이제 좀 꾸며보려고 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어린애들은 너희들은 시간 많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네. 언니들은 시간이 없어요. 30대 후반, 40대, 50대 언니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일단 아이템을 갖춥시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장인이 아닙니다. 도구를 갖추세요. 그게 제 지론입니다. 좋은 도구를 갖추면 템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불편하실 수 있고요. 누군가는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정해요. 다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난 그렇게 느껴왔어. 근데 누구도 그렇게 말을 못했어. 제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메이크업은 템빨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아마도 데코르테에서 가장 많은 엔트리 아이템, 시작 아이템이 선크림이라면 짐작컨대 내가 스킨케어를 제외하고 매니아들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입니다. 요즘 좀 버징이 됐죠. 왜일까요? 네. SNS에 누군가가 데코르테 파우더 좋다고 이렇게 슬쩍 언급을 했더니 막 본사품 절라고 막 그랬다고 하는 후문이 네, 제가 6호 좋다고 이제 SNS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줄줄이 품절이 나가지고 본사 품절 나고 막 재수입 기다리고 막 이랬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많이 수입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 이제 구입하시고 6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모든 호수를 다 준비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101호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어요. 101호 참 예쁜데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난리법석들인가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루스 파우더의 역할이 무엇이죠? 루스 파우더가 좋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파우더는 말이죠. 1차적으로 고정, 픽스 역할을 하는 게 파우더예요. 난 너무 건조해서 파우더를 안 쓰는데 약간 안타까워요. 뭔가 건조, 건성이 약간 유행처럼 번지면서 분명히 피지가 도는 분들인데 자기는 너무 건조하대요. 물론 속건조, 이너드라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달라요, 그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파우더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먼저 말하건대 촉촉한 파우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액체에다가 뭐가 있을까요? 물이 이렇게 있어요. 밀가루 뿌려요. 뭐 돼요? 죽 되죠. 가루는 촉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분자에 에센스를 코팅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 말은 근본적으로 가루가 촉촉할 수는 없다. 가루가 만약에 내 유분과 땀과 피지와 어떤 파운데이션 잔여물과 흡착을 해서 섞이면 당연히 마르는 쪽으로, 픽스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모든 걸 사실은 건조해 라고 너무 유난을 떨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 솔직히 말해서요. 파우더 쓰고 나서 건조해. 파운데이션 쓰고 나서 건조해. 촉촉한 파운데이션, 촉촉한 파우더, 촉촉한 뭐 조금 유난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건조하면 스킨케어를 잘 하세요. 촉촉한 파운데이션, 촉촉한 파우더 그만 찾으시고요. 얘네들은 얘네의 역할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역할이 보습인가요? 아닙니다. 파운데이션은요, 베이스 메이크업의 바탕이고요. 파우더는 그걸 고정하는 역할이에요. 얘네들의 역할은 보습의 역할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당연한 얘기를, 쌀로 밥 짓는 얘기를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걸까요? 좀 뭐랄까,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좀 경향성이라는 게 있죠. 좀 보면은 오히려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상하게 학습이 된 거죠. 그냥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수부지인데 난 너무 건조해. 수부지 건성이야. 얼마 전에 그런 말도 들었어요. 수부지 건성? 그건 뭐죠? 하이브리드인가요? 잡종? 말인즉슨 피부가 건조하다. 뭔가 보습을 꽉 잡아두는 어떤 힘이 부족하다 하면 스킨케어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씀에 있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촉촉한 거, 파우더 촉촉한 거 찾지 마세요. 없어요. 걔네들의 역할도 아닙니다. 이상적인 파운데이션의 역할은 파운데이션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온 천재 수학자 코딩 잘하는 애를 뽑아다가 얘한테 믹스커피 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 그러죠? 뻘짓. 스킨케어 확실히 하시고 보습 탄탄히 하신 다음에 좋은 파운데이션과 좋은 파우더를 쓰세요. 여기서 좋은 파운데이션과 좋은 파우더는 이퀄 촉촉한 파운데이션, 촉촉한 파우더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적이고 좋은 파우더는 무슨 파우더일까요? 화장을 고정하고요. 유분을 제거해주는 게 파우더의 역할이에요. 그럼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가 뭐가 좋길래 이렇게 난리들인가? 단순히 피부의 유분을 그냥 눌러주는 가루가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해냅니다. 분질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이게 10,000원짜리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파우더랑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분질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인즉슨 얘가 하는 역할을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2번, 3번이 있습니다. 2번 루센트 라일락, 3번 루미너스 핑크. 요거는 약간 펄 파우더예요. 라메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펄이 아니라 일본에서 라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글리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라메라고 표현하고요. 미러볼 같이 빛나는 그런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2번, 3번에 그런 라메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메 펄 파우더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유분을 찍어 누르고 화장을 고정시켜주는 그 역할은 기본이고, 얘네가 어디까지 하느냐? 피부에 얹었을 때 빛의 반사와 어떤 산란을 컨트롤해서 바탕 피부가 가장 우아하게 매끈하게 빛나 보일 수 있는, 그야말로 베일을 두른 것 같은 그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냥 단순하게 이 가루가 내 얼굴에 얹어지면서 유분을 흡수하고 찍어 누르는 가루가 아니라 그 고정관념을 좀 깨버리는 그런 파우더라고 보시면 돼요. 파우더를 많이 발라서 뭔가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오는 인위적인 피부가 아니라요. 유수분을 딱 절묘하게 컨트롤하되 내 피부가 가진 본연의 어떤 빛,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밖으로 이끌어내는 베일과도 같은 장벽, 그것이 바로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2, 3번을 펄 파우더였으면은 펄감이 없는 것도 보여드려야죠. 여기 06번과 07번이 있습니다. 제가 극찬했던 게 06번이었죠. 맞습니다. 만약에 피부에 요철이 있고 모공이 좀 넓고 붉은기가 좀 있고 이래저래 조금 피부가 가릴 게 많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6, 7번을 선택해 보세요. 이거는 또 2번, 3번이랑 달라요. 얘는 어떤 펄 라메 입자가 없습니다. 세미 매트 도자기 피부를 연출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떤 파우더를 아주 미세한 체에 한 3, 4번은 내린 것 같아요. 베이킹 하신 분들 아시죠? 왜? 밀가루 같은 거 체에 쳐주잖아요. 그런 체를 몇 번 통과한 것 같이 정말 미세한 파우더, 아주 고운 파우더. 근데 또 폴폴 날리진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뭐랄까, 아주 잘 깎아놓은 구형의 파우더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극도로 미세해서 이거를 손에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어라? 촉촉한가? 싶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락 피부에 녹아서 뭔가 혼연일치되는 그 느낌이 순간 어라? 촉촉한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줍니다. 그렇지만 저는 얘기하죠. 촉촉한 파우더는 없습니다. 그냥 텍스처가 그럴 뿐인 거죠. 이 펄감이 없는 6번, 7번,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101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쪽 라인 중에 고르시면은 그야말로 도자기 같은 인형 피부가 완성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얘네는 퍼프로 발랐을 때랑 브러쉬로 발랐을 때 좀 느낌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하는 중간중간엔 브러쉬로 발라주고요. 마지막엔 반드시 이 내장 퍼프, 데코르테 내장 퍼프가 이게 또 물건입니다.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저는 따로 살 정도로, 따로 구입을 할 정도로 좋아하는 건데, 이 퍼프로 마무리했을 때 또 확실히 다릅니다. 피니쉬가 달라요. 세미매트 파우더 라인이 정말 좋은 게요, 발랐을 때 바로는 잘 모릅니다. 서너 시간이 지나면요 피부가 더 좋아 보여요. 내 유분과 어떤 여러 가지 보통 다크닝이라고 하죠. 산화돼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과 어우러져서 내 피부와 혼연일체된, 그러니까 왜 가루로 버석버석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녹아들어갔을 때 그때 피부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자는 얘기죠. 다크닝? 그게 뭐죠? 정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처음 발랐을 때 그 예쁜 피부 그대로 지속시키는, 그건 거짓말이고요. 좀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우더를 바르고 뭐 몇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달라지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라? 내 피부 이렇게 좋았어? 다크닝도 없고요. 피부가 좋아 보여요. 이상하게 이 세미매트 파우더 라인을 좀 꼼꼼히 발라주고 나면은 하루 종일 피부가 되게 쾌적한데 수정을 해주면 더 좋겠죠. 수정을 못 해주고 만약에 한 3, 4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막 광택이 돌아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뭔가 루미너스 스킨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디언스 스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체 발광하는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은은한 그냥 화사해 보인다는 거죠. 요는 그거예요. 화사해 보여요, 피부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주 물건입니다. 대단해요. 네, 루즈 데코르테 립라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루즈 데코르테는요, 이제 입술이 일반 피부 표피가 아니라 점막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얼굴, 뭐 눈가나 이런 살색 바탕에 바르는 게 아니죠. 이 점막 위에 바르는 거죠. 그 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국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또 나오네요. 올리브영에서 뭐 뽀용하고 막 멀멀하고 그런 컬러를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입술 점막을 다른 컬러로 덮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채도가 높은 색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채도가 낮은 색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색으로 덮어버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루즈 데코르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엔드 색조 라인의 특징인 원래 내가 가진, 그러니까 이상적인 혈색감 또는 아주 예쁜 입술, 이 피가 비쳐 보이는 게 입술 점막이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색을 만들어주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처음 발라보면요 깜짝 놀라십니다. 일본 말로는 이제 무치리 텍스처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주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밀착이 딱 되는, 그러니까 피팅이 딱 되는 느낌이에요. 그야말로 촘촘한 이 밀착감, 억지스러운 어떤 인공막이 아니라 내 본연의 입술색, 내 입술 점막이 가진 요 순수한 색을 가장 편안하게 결합해서 가장 아름답게 비치게 해 보이는 그런 텍스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립스틱을 바르는 게 입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술을 위한 입술 립 케어의 연장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립스틱은 네, 그렇습니다. 립 케어, 립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발색도 잘 되고요, 밀착도 잘 되는데, 보통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입술은 피로해지고 각질이 뜨고 지저분해집니다.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렴한 가격 아닙니다. 립스틱 하나에 저 돈을 줘야 하는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재밌는 예시가 항상 있죠. 5만원짜리 립스틱은 그러면 25,000원짜리에 비해서 2배가 좋은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000원짜리가 할 수 없는 역할을 얘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를 얼마나 둘지는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얘가 충분히 가격값을 한다 라고 느낄 만큼 제 입술이 편안하고, 뭐랄까요, 지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틴트처럼 오래 지속이 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 지워지더라도 어떤 형태로 지워지느냐, 지속되더라도 어떤 형태로 지속되느냐,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조금의 불쾌함도 없이 아주 입술이 편안한 40대, 50대, 60대 분들한테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루즈 알리르, 루즈 코코, 뭐 루즈 디올, 얘네보다 제품질이 더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제품력이 더 좋아요. 물론 컬러는 다채롭지 않죠. 루즈 디올 특유의, 제가 좋아하는 컬러 있어요. 뭐 후루후루라는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샤넬의 주르 뭐 이런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뭐 아르마니의 뭐 400번 레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명작이죠.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는 없겠죠, 얘네가. 근데 저는 만약에 정말 완벽한 나만의 새로운 립스틱을 찾고 계신 40대, 50대, 60대 분들한테 저는 반드시 루즈 데코르테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입술을 편하고 아름답게 한순간에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립스틱입니다. 색깔은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사실 뭘 골라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밌는 색상은 없어요. 톡톡 튀고 막 흥미롭고 막 어떤 색조 매니아로서 눈길이 가고 막 이런 유니크하고 막 이런 컬러는 없습니다.
MLBB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혈색감 부여하는 그런 계열이고요. 그냥 입술색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러운 입술색입니다. 뭐 20대 초반 애들은 절대 안 바를 것 같은, 근데 요새 또 은근히 20대 초반 애들도 이런 거 많이 바르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이런 컬러들입니다. 거의 다 이런 컬러들이에요. 아주 미묘하게 다른 정도? 묘하게 다른 정도? 그다음에 그 세틴 라인, 글로우 라인이 뭐 약간 텍스처가 다른 정도? 텍스처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재밌게도요, 이 루즈 데코르테 라인이 클래식이라면은 약간 비껴나간 틴트 앤 플럼프 요 라인이 있습니다. 요 핑크색 라인인데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러니까 색조 매니아인데 20대다, 맨날 사는 브랜드 말고 좀 새로운 거 사보고 싶다, 비싼 립스틱은 뭐가 다른가, 샤넬 써보니까 그냥 그렇던데, 뭐 이런 분들, 세상은 넓고 아직 당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요걸 발라보세요. 다릅니다. 그 텍스처가 여기 이름을 보면 항상 알죠? 틴트 앤 플럼프예요. 루즈 데코르테 틴트 앤 플럼프. 이 클래식 루즈 데코르테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얘는 좀 쫀득해, 쫀득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피부에 이제 뭔가 입술에 밀착되는 피팅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달라붙어 있을 때 어떤 그 막이 쳐진 그 느낌도 다릅니다. 이건 꽤 좀 트렌디해요. 어떻게 보면은 20, 30대 분들은 이쪽 라인 한번 픽해 보시고요. 40대, 50대 언니들 중에 약간 요즘 느낌 내고 싶은 분들은 이 핑크색 라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코르테 플럼핑 립 세럼 3번입니다. 얘가 이름이 블랙 커런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냥 색깔만 봐도 아실 거예요. 보통 색은 아닙니다. 핑크도 아니고요, 레드도 아니고요. 어떤 색이냐?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포도바라는 그 릴리바이레드였나? 뭐 항상 굉장히 그 전설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컬러가 있는데, 이 이름은 블랙 커런트인데요, 탁하진 않아요. 채도는 낮아요. 뭘까요? 이 신기한, 굳이 말로 하자면 약간 딥 모브색이에요. 근데 딥 모브색이 의뢰 가지는 어떤 팥죽색의 탁함은 없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애용하는 게, 컬러도 컬러인데요, 플럼핑 효과가 끝내줍니다. 뭐 보톡스 맞은 줄 알았어요. 실제 따갑습니다. 그리고 플럼핑 효과가 꽤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거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자극이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안티에이징, 뭔가 입술주름 많은 그 우리 언니들 대상으로 나와서 그런지 플럼핑이 꽤 잘 돼요. 나는 좀 입술 통통해 보이고 싶어. 요새 좀 입술 통통해 보이는 게 트렌드잖아요. 요거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어떤 컬러랑 매치해도 좋아요. 어떤 컬러랑 해도 매치해도 좋은 게, 색깔이 조금 진해 보이지만 발색은 좀 맑게 돼요. 좀 투명한 듯 맑게 되고, 그다음에 쨍한 색깔을 조금 눌러주는 그런 좀 차분 톤입니다. 차분 모브 톤이에요. 저 이거 아주 좋아해서 아마 다 쓰면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싱글 섀도우 아이글로우 잼 스킨 섀도우입니다. 요것도 컬러 아주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데코르테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컬러 많고요. 물건입니다. 향도 좋아요. 가격도 착해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난 화장을 잘 못해. 근데 나도 잘하는 사람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싶어. 즉, 날로 먹고 싶은 분 무조건 드리십시오. 이게요,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해요. 약간 습식이라 그러죠. 근데 습식 중에서도 독특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수플레 제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플레. 촉촉한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또 파우더리하게 세팅이 되면서 또 버석이진 않아요. 이 절묘한 윤기감, 그다음에 이 밀착력도 꽤 높습니다. 이게요, 보통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습식 같은 경우는 유분이랑 섞이면 크리즈가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얘를 베이스를 바르고 이제 다른 어떤 색조 다른 팔레트를 써서 하면은 하루 종일 크리즈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런 게 좀 유분기가 있어서 사실 크리즈가 생기기 정말 쉽거든요. 사실 그래서 크림 섀도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얘는 다릅니다. 달라야죠. 태생부터 다릅니다. 귀족이에요. 요런 컬러들, 그러니까 매트 라인 있고 펄 세틴 라인 있는데, 요런 컬러들로 베이스
베이스로 단독으로 발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베이스 발라주시고 이런 거 이제 포인트로, 이런 거 음영, 그다음에 이런 건 포인트 라인 같은 것까지 그릴 수 있고, 제가 오늘 이거를 발랐는데요. 보이실까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포인트 컬러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요. 약간 이런 코코아 브라운, 그다음에 요거는 좀 커피 브라운, 이런 거 음영 넣기 좋죠. 이런 거 음영 넣기 좋습니다. 이런 건 하나만 발라도 됩니다. 라인 그리고 마스카라 바르고 요거 하나만 발라도 돼요. 아주 예뻐요. 그냥 브러쉬도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바르면 돼요. 톡톡 바르면 끝입니다. 정말 예뻐요. 손재주 없는 분들은, 그리고 아주 질 좋은 베이스 섀도우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코르테에서 뽑은 원픽 파운데이션은 바로 이 젠웨어 파운데이션입니다. 네, 어떤 인위적인 피그먼트와 가루 등으로 피부를 덮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덜어냄으로써 완성되는 견고함. 평범한 파운데이션 아니에요. 조금 특이합니다. 유니크해요. 하루 종일 다크닝, 무너짐, 피지, 지저분함 다 방어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모공 중심으로 눌러줍니다. 색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뭐라 그랬죠? 밝은 색 쓰지 마시라고요. 특히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밝은 색을 쓰면 얼굴이 그대로 마스크 쓴 것처럼 동동 떠 보입니다. 가습기 한 것처럼요. UV 컴포트 전 라인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미백 헤어까지 이중으로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브라이트 타입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조금 비우셔야 되는. 네. 바디워시도 이렇게 명품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안티에이징 바디크림이 있었는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호사스러운 기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이 모든 건 저희 6,000명의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